네, 정주인 박사님, 네, 또, 이번 시간에는 그 비상계엄 선포의 법률적 근거를 오늘 살펴보기로 했죠, 그죠? 예. 그 법률적 그 헌법상 77조입니까? 예, 제77조 제1항에 네, 예, 그럼 그 설명을 해주시죠. 요건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시간에는 법률적 용어를 좀 딱딱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매스컴에 네, 그 계엄, 네, 내란, 네.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법률적, 그래서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법률적 근거를 네. 상세히 소개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네, 제 구직TV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은 왜 이걸 권한을 할 수 있느냐.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은 그 계엄 사령관한테 네. 신체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헌정 질서에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이 권한을 주는 거는 그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서 네. 그 부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 헌법이 헌법 66조 1항에 보면 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지위를 부여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네. 영토의 보전, 네.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네. 이렇게 그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지위를 그 수행하는 중대한 권한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권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 제77조 1항에 보면 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네.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네.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네.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헌법적 권한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조항에서 이제 조금 논란 소지가 있는 게 국가 비상사태가 네.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네. 여기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좀 예시를, 그 근거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1971년도 12월 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어요. 이때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만 하고 어떤 비상계획 이런 건 안 한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은 우리 자유권의 일부를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령이네, 그죠? 예령. 일종의. 예당한. 예령.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기도 급박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우리가 6.25 전쟁 전에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함으로써 전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본부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드린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전투정보과 북한이 전쟁을 할지 말할지를 분석하는 정보 분석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야 이거 6.25 직전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때 북한반이 있고 남한반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반이었죠. 그때는 전투정보과에 북한반하고 남반이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 남로당 가입 혐의로 옷을 벗고 문관으로 가칭 작전 상황실장 하는 식으로 상황실장이었고 북한반 남한반을 총괄해서 전세를 분석하는 김정필 총리 북한반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1971년도 12월 6일 날 이 선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절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측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처를 즉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한테 주어진 1차적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내 안보 정세 위험도를 쭉 설명을 했는데, 특히 중공이 그때, 중공이 말하자면 6.25 전쟁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천 3.6 작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3.6 작전을 성공해갖고 북한으로 쪼개서 압록 강변에 가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해왔죠. 그렇죠. 그리고 개입을 해서 다시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1.4 그때 때 서울을 다시 뺏기고, 남한으로 피난 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충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예. 내려갔는데, 말하자면 중공은 6.25 전쟁 때 직접 우리하고 부딪혔던 세력인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네. 근데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중공과 화해를 하면서 이 중공을 이제 중국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유엔 가입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유엔 가입을 허용하니까 그 중공 유엔에 파견된 중공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 못하겠다. 그정하고 그리고 유엔군 해체해라. 그리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위기감을 준 거는 그 당시에 1971년도 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요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가 이제 정적 두 수장인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두 개의 라이벌이었어요.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 71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근소한 표차로 박정희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은 대학 교련 반대다. 향태영입은 해체해라. 이거는 박정희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교련에 반대하는 데모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대학가가 진정이 안 되고 데모를 계속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그 당시에 또 북한은 우리보다 국력이 세니까 센 상태에서 전쟁 준비를 다 끝내고 계속 남침하겠다 이렇게 호응하고 이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위협을 느낀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명백하고도 현실적 위험도도 있었다. 그거 보는 겁니다. 그 당시 미군이 아마 없었으면 또 다른 또 제2의 또 6.25가 또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사단 중에 1개 사단은 철수해버린 그런 사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로서는 그럼 그 당시 미 1사단은 철수하고 미 7사단. 미 7사단. 7사단하고 2사단이 있는데 미 7사단은 철수하고 2사단만 계속 의정부하고 저 동두천 그쪽에 계속 남아있었는데 또 후방으로 후퇴를 하고 휴전선 전체를 한국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감에 우리 저 이제 김창호 박사님하고 굳이 TV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68년도에 안보 위기 상황을 어느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은 이게 또 어떤 게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 이제 계엄법에 나와 있는데, 헌법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계엄법에는 이 두 가지 계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비상계엄은 그 행정기능하고 정부가 이제 삼권 분리에 대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 개 권력의 중심축 가운데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이 왔을 때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경비계엄은 사법부는 괜찮지만 일반 행정기관에 마비 수준이 왔어 치안을 하기 어려울 때 이때는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엄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엄을 선포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계엄을 언제 해제했느냐. 근데 현행 법에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보면은 그 이제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 네,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찬성만 되면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 사태 때 보니까 국회를 이제 그 해제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결의를 하면은 계엄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이 권한은 해제해야 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30헌법, 상공하고 헌법은 박정희 그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해서 한 2년 넘게 군정을 하다가 세월호 민간정부로 넘어간 게 3공화국 헌법인데 그 3공화국 헌법부터 이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헌법의 역사에서 보면은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됐는데 그 헌법이 제정될 때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국회 해산금을,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국회 해산 문제를 다시 설명해. 요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면 국회를 무리하게 봉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해산 권한은 없었 상황에서 해제를 요구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계엄을 선포를 했다. 그런데 국회에 해제 요구 필요도 없었다. 이러면 이제 계엄 상태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계엄 사령관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러면 계엄 사령관은 누가 임명을 하느냐? 그 계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그러니까 스타, 이게 뭐 스타급으로 보는 거죠. 스타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사태에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 박항수가 이제 계엄사령에 임명이 됐는데 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명수 의장도 포스타인데 그리고 군수의 일인데 왜 얘를 임명 안 하고 육참총장을 임명했느냐. 이거는 계엄법에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누구 시키는가는 해군 참모총장도 되고 공군 참모총장도 되고 이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하면 제일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정보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모든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을 계엄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 및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지. 계엄 사령관이. 그러면 계엄 사령관은 그 계엄 사태 때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데 만약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발표하는 게 전국계엄이냐 부분계엄이냐는 명확하지 안 드러났죠. 근데 계엄법에 보면은 계엄사령관은 부분계엄일 때나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그리고 전국계엄일 때는 대통령이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참 중요한 게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사람을 체포 구금할 수 있고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길사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 행동까지. 단체 행동까지. 근데 이건 말하자면 우리가 헌법에 모든 거는 영장주의 있지 않습니까?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예외 조항을 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대한 권한을 가진 거예요.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길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는 사생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권한이죠.
그래서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나온 김에 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요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수령하고 예. 긴급 명령권이 있는데 예. 위수령은 그러면 뭐냐? 예. 비상계엄하고 어떻게 다르냐? 예. 이거는 이제 위수령이라 하는 거는 1950년 3월달 그러니까 그때 6.25 전쟁 직전에 막 게릴라의 중동을 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용으로 만들었던 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때는 행정기능하고 사법기능이 마비됐을 때 비상계엄이고 예. 행정기능만 마비됐을 적에는 경비계엄을 할 수 있는데 위수령은 행정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찰을 가지고 치안 유지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때 군에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9월 11일 때 폐지가 되고 있어요. 위수령은 폐지. 네. 그래서 위수령이 살아 있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뭐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데서 폭동사태가 일어났다. 이러면 군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되게 요청이 단체장이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져서 그 단체장은 이 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도 살아있는데 긴급 명령권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 제71조에 보면 대통령이 이제 국가 안위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그래서 총을 쏘는 교전 상태가 일어났을 적에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있을 때, 그리고 국회 소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받았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받은 게 그런 성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또 체계상으로 보면 이제 뭐 위수령은 폐지가 되었지만은 위수령 다음에 이제 경비계엄, 경비계엄 밑에 위수령. 그러니까 위수령이 이제 제일 밑에 이제 행정하고 입법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치안 유지에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게 위수령이고, 경비계엄은 그 사법권은 살아있고, 행정권만 제동을 걸면서 그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엄을 유지를 하고, 비상계엄은 행정권과 사법권 모두 다 일시에 중지시키면서 비상적인 그런 군안을 대권을 갖다 행사를 하는 그런 체계네, 그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게 이거는 이제 국가를 보위하기,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법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또 이것까지 흔들락 하나 세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게 왜냐면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데 이 권한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용을 하는 거죠. 남용하는 것도 나쁘지만 또 이 기본적인 조차 또가 이거 없애버리자. 근데 이제 남용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인식은 대통령 몫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많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인식이 우리 일반인보다 더 위중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엄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여론상의 뭐 일단 그 흐름이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조금 시간을 주어지면서 아마 나중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이런 모든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됐을 적에 더 비상사태가 있었나 이거는 계속 논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대통령 그 고유한 판단이라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박정희 대통령도 내가 이건 판단해서 한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끝이 없습니다. 이건 또.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사전 그 담화문을 충분히 설명을 했죠. 발표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 그죠? 그렇게 담화문을 통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적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사태 같은 거는 국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죠. 한 번 더 설명. 여차저차합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진술되게. 그 전에 며칠 전 그 부산
개헌 선포하기 며칠 전에도 국민과의 대학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충분히 내가 그게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나마 국민들 동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 71년 발칙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특히 72년도에는 위험합니다. 이래서 국민 투표를 했어요. 시민 투표를. 이런 식으로 국민 사전에 투표에 협조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절차가 왜 안 거쳤느냐. 근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비상대권은 결국은 뭐 대통령의 그 당시 판단의 몫이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최후의 그 심판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